연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교사 등 1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341명 발생하면서 누적 5694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마다 열리던 5일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장터 폐쇄만을 막아왔던 상인들은 다시 시름에 빠졌습니다. 포천시가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존 군 공항을 민간 공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BC값이 8.9로 나와 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성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가 서부로에서의 이륜차 통행 금지를 예고하자 이륜차 운전자들이 집단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행 금지가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진 사연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1명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5694명으로 늘었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로는 연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6명과 교사 3명 등 17명이 확진됐으며 의정부시에서는 교회 관련 확진자가 10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59.2%로 전날보다 2.6% 늘었고 치료병상 가동률도 85.4%로 전날보다 1.1% 높아졌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김포 5일장은 또 문을 닫았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장터 폐쇄만은 막아왔던 상인들은 다시 시름에 빠졌습니다. 네, 기약 없는 재개장에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만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5일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5일장이 문을 닫으면서 상인 유단여 씨의 일상도 멈췄습니다. 헐값을 받고도 다 처분하지 못한 과일들은 식탁에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우리 생계가 걸려있고 생활을 하는 터전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저희 상인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 무조건 5일장만 휴장을 시키냐. 이게 저희도 얘기하지만 손님분들도 엄청 불만을 많이 토하시고 왜 여기 장만 이렇게 우리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시민이 느끼는데 왜 이 5일장만 자꾸 막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방역을 위해 5일장은 휴장과 재개장을 몇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은 문이라도 열지만 시장은 문부터 잠갔습니다. 생계 걱정은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출도 받고 뭐 보험 같은 것도 깨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데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휴장이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나마 또 받을 것도 없으니까 엄청 막막하다고 해야 될까요? 불안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장터 대신 단기 일자리를 찾아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 일자리조차도 그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몇 번 갔는데 어떤 때 가서도 그냥 오고 있는 날은 또 일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생계 유지했는데 그 일자리가 정해져 있질 않으니까. 30년 동안 5일장에서 장사해온 이정수 씨에게도 휴장은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나마 동료 상인들에 비하면 이 씨 사정은 나았습니다. 비교적 유통기한이 긴 제품은 창고에 쌓아뒀지만 이마저도 재개장이 미뤄지면 버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생물 장사들은 거의 다 버린 상태고 저 같은 경우는 생물이 아니고 이제 곡식이나 이제 냉장에다 넣어놨는데 저희도 한 2-3개월 지나면 다 버리거든요. 무등록 상인인 5일장 상인들에게는 손실보상금 같은 지원금도 그림의 떡입니다. 코로나보다 밥 굶는 게 더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부 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작년에도 한 5-6개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했는데 금년에도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게 언제 참 오픈할지. 김포 지역 4개 5일장이 동시에 휴장하면서 문을 열지 못하는 점포는 모두 700여 곳. 확진자가 늘어나고 일터로 돌아갈 날이 멀어질수록 장꾼들의 한숨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 내 첫 공공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기본주택 등 7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자가치료 대상자가 만 12세 이하에서 만 50세 이하 건강한 성인으로 확대됩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도내 첫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개발 후보지는 광명과 고양, 화성 등 4곳으로 7,380가구가 건립됩니다. 이 가운데 10%가량인 700여 가구는 기본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용적률을 법적 한도에 1.2배까지 높이는 대신 20에서 50%는 임대 공급분으로 배정됩니다. 예비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앞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인천 계양 1,050가구를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 1,500가구, 성남 복정 1,026가구, 의왕 청계 304가구, 위례 418가구입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로 계양과 진접은 평당 1,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복정과 위례는 2,4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20평대가 5, 6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물량의 85%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 특별 공급으로 배정됩니다. 1차 사전 청약 당첨자는 오는 9월 1일 발표되고 자격 검증을 거쳐 11월 최종 확정됩니다. 나머지 2차에서 4차 사업지구의 사전 청약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자가치료 프로그램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50세 이하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도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가치료를 희망해야 하며 자가치료 전담팀 의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자가치료 대상자는 하루 2번 홈케어 시스템을 통해 간호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증상이 악화되면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 대출인 일명 대리입금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리입금은 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을 사려는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입니다. 특사경은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수십만 원 내외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업자는 연 1000%의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사경은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고 SNS에서 조직적인 대출 행위를 모니터링해 대리입금업자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은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1시쯤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산업단지 내 양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옆 건물과 뒷 건물 등 인접한 공장 3곳으로 옮겨붙어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장비 40여 대와 인력 100여 명, 헬기도 투입했습니다. 당시에 근무 중이던 직원 2명이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고 불이 난 지 2시간 반 만인 2시 46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기존 군 공항을 민간 공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을 뜻하는 BC값이 8.9로 나와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한국항공대학교 이영혁 교수는 기존 군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들고 김포공항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을 대비해 수도권 북부 지역에 보조공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천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포천시의 소형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의정부시 서부로에서의 이륜차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 처분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들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전으로 이어진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시민단체 총연합회 등 780여 명의 운전자 소송을 맡으신 이호영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정부 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 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제출했는데요. 소송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행금지 처분 때문에 서부로를 못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이외의 더 위험한 도로들, 그 시내 곳곳에 보면은 뭐 평화로나 동일로 이런 곳들이 보면은 사망 사고나 이런 게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륜차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어떤 편리한 도로 사용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 측과 좀 논의는 진행해 보셨습니까? 의정부경찰서 측에 이제 통행금지 처분을 철회해라. 안 그러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었는데요. 그런 내용 증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정부 서부로 진입 곳곳에 그 통행금지 표지판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지금 해당 처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고 또 이륜차뿐 아니라 킥보드 또 등산로로 가는 보행자들까지 들어오다 보니 인명사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 통행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게 통행금지의 대상을 이륜차까지 확대한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가 보면은 그 일반 국도이고 또 지방도 이런 구간인데 그 킥보드나 보행자가 갈 수 없는 도로예요. 물리적으로. 근데 거기에 혹시라도 킥보드나 보행자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면은 킥보드와 보행자를 막으면 되는 건데 엉뚱하게 이륜차까지 막은 거는 말도 안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서부로에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럼 그 사망 사고 막으려면은 이륜차 못 들어가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일차원적인 사고인데 그 실제로 사고 내용들을 보면 그 세 건 중에 한 건은 음주운전 차량의 이륜차 운전자가 들이받쳐가지고 심지어 뺑소니 당해가지고 사망한 사고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륜차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지. 그러면 음주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사고의 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나머지 두 건도 보면은 이륜차 운전자가 미끄러져서 그 사망한 사고거든요. 그러면 이륜차 운전자가 왜 미끄러졌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이 그냥 그 사고의 현상만 보고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니까 막아.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무쪼록 조속히 문제가 해결돼야 할 텐데요. 자, 법원의 판단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그러니까 7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하고 8월부터 단속하겠다는 게 이제 의정부경찰서장의 입장인데 그 8월 전에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그 의정부경찰서장의 처분이 취소될지 말지 이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뭐 한 1년 길면 2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 경찰서장의 처분이 취소되고 효력도 정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도 기간 동안에 일부라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천군 청산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군 시설 이전으로 급물살을 타기로 했습니다. 연천군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걸림돌이 됐던 포병 진지 이전과 관련해 육포병 여단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군 관리 계획 용역 재개와 공유재산 취득 계획 수립,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 등의 행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는 북카페와 청소년 소통 공간 일자리 지원 센터, 장병 휴식 공간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나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